자, 반갑습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시작하면은 말이 엄청 길어져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는 얘기만 집중적으로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목표가 뭐냐면 도형인데, 아니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도형 공부를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도형이 약해. 이제 이거 선생님이 도형이 약하다 그러면 중등부 선생님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내가 다 가르치고 증명도 다 시키고 문제풀이를 3,000개씩 시켰는데 왜 도형이 약하다고 하냐. 고등부 선생아 네가 뭔데.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건 없어요. 수업 과정이 잘못된 건 없는데 항상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증명을 하나요? 증명을.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수학 전체가 사실 그래요. 정의가 있고요.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어. 정리가 있고 정의는 이제 약속이고요. 정리는 성질이야.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는 약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문제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뭐 원에서 뭐가 막 등장했대. 도형이 막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뭐 정의를 몰라서 뭐 도형학습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겠지. 근데 요런 아이들이 이제 학습량 부족인 거고, 약속만 가지고는 내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그 성질을 알아야지. 아니 이등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두 변의 길이가 같답니다. 정의만 알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3인데 그러면 여기가 3이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 각이 어떻게 그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이 크기가 왜 같은지, 꼭지각의 수직 이등분선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왜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는지, 이런 애들은 성질이란 말이야. 성질인데 얘들을 증명을 하냐고요. 증명을. 내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야. 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잘한다니까. 중학교 1학년 합동할 때 잘하고 중학교 2학년 닮음할 때 잘한다니까. 왜? 그때는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나잖아. 근데 모두가 약속을 잊어버리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누가 살아남는 거야 나중에는? 아니, 정리를, 그 성질들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그 성질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유도를 해본 학생들이지, 걔들은 안 잊어버려. 헤엄치는 거랑 똑같아. 자전거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고, 분명히 기억이 안 나. 내가 한 5년 6년 지나서 다시 해보려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하는 거지. 이 증명 과정을 해봤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의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복잡해질 테니까 걔들이 생각이 안 났을 때 유도를 해내겠지.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지. 고수들은 다 기억하고 증명 과정도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정을 가르치면서, 고등과정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어디서 이렇게 벽이 느껴지냐면, 아니 우리가 이걸 다 안다니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수학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이거 모르는 경우가 없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변해가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좌표로 도형이 올라가죠. 그죠? 좌표로 도형이 올라가는데 분명히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좌표에 올라가 있단 말이지. x1, y1, 여기가 x2, y2, 여기가 x3, y3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 신발끈 공식을 써야 되나? 아니죠.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약속대로 가는 거야.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요, 여기 높이를 구하면 되는데, 기절초풍할 일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거 보세요. 아주 쉬운 도형이야. 삼각형이 좌표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0,6이고 여기가 뭐 0,1입니다. 그래 놓고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좌표는 3,7입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다 안다니까. 초등학생들 배우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걸 아는데 삼각형이 좌표로 탁 올라가 있는 순간 누가 밑변이지?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간단하죠. 여기가 밑변이 될 테고 여기가 높이가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안 보이는 거야. 왜 밑변이 안 보이고 높이가 안 보이냐고. 초등학교 때는 어때요? 그냥 뭐 간단해요. 여기다 가로 쳐주고 밑변이 3이고 정확히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 고등수학의 도형들은 눈에 보이나요? 이게 안 보이지. 안 보이는 애들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간단하게 아까 선생님 되게 강조했던 건 이제 증명 같은 과정들, 그 성질이 나오는 과정들 자체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한 거야.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 또 가르쳐 줘요. 그러면 가르쳐 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왜? 그 다음 도형이 나오면 또 그 도형이 안 보이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그 상황이 선생님, 고등수학에 도형이 별로 없지 않나요? 고등학교 1학년 다 함수고 뒤쪽에 한 단원, 고등학교 2학년 때 삼각함수 한 단원, 고3 미적분에 뭐 미적분인데 여기 도형이 나오나요? 이게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함수 부등식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기하 선택 안 할 건데 이게 웃기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선생님 살짝 보여줄 거예요. 이게 살짝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지만 고2, 고3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문제를. 이 문제를 보시면은, 자, 얘는, 위에부터 볼까요? 좀 순서대로 보자. 이 문제는 사실은 로그 함수 단원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 수원이죠. 로그 함수. 이게 무슨 도형이랑 뭔 상관이야? 원이랑 연계가 되죠. 원이랑 연계가 되죠. 원이 안 되면 로그 함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여기 x축 위에 중심이 있구나. 이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저 반지름을 어떻게 써야 되지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요, 수열이죠. 수열의 탈을 쓴 도형 문제지. 선생님, 수는 수들의 나열이라면서요. 거기 도형이 왜 나오나요? 아니, 그래,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수열을 만들어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도형이 안 풀리면 수열이 안 보일 건데. 그 다음도 보세요. 수원에서 계속 도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수투입니다. 수투는 미적분 단원이죠. 정확히 해석하게 파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최대 최소 구할 건데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교집합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랍니다. 도형이 안 보여. 최대 최소, 내가 미분의 고수야, 미분의 천재야. 못 푸는 거야, 이걸 못 푸는 거.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못 구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심각해져요. 이게 미적분 단원으로 넘어가면 뭐 미적분의 목표가 뭐냐, 함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지만 그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될지 모르니까 이 삼각함수 우리 기본 도형이 계속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 보세요. 더 험악한 꼴을 한번 보여드릴게.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 도형을 풀어야 돼요. 이 프랙탈 도형을 풀어야 되는데 도형 기본기가 안 되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는 3점이에요. 수능이 2점, 3점, 4점이니까 고난도는 4점이라는 얘기인데 이 험악해 보이는 도형이 3점이에요. 테크니컬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테크니컬하게 풀어내는 것도, 패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기본 도형이 풀려야 이게 테크니컬하게 문제가 들어가는 거지. 못 풀어요. 작년에도 요게 100% 출제되는 거니까 고3 때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이거 100% 출제되는 거니까 쉬운 문제니까 우리가 3등급을 원한다면, 2등급을 원한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패턴적으로 풀 수 있는 거다 라고 정해놓고 이거를 수백 개씩 풀립니다. 4개월 걸려요. 4개월 걸려.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빠 죽겠는데 요거 한 문제 맞춰내는데 4개월 걸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맞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를 덤비는 거죠. 근데 이제 무시무시하죠, 그죠? 무시무시한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도형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중학교 수준의 정말 기본적인 성질만 알고 있어도 테크니컬하게 풀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그러죠. 선생님, 그건 선생님 기준이에요. 제 눈엔 도형이 안 보이거든요. 도형이 안 보입니다. 뭐 그래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럼 왜 안 보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왜 안 보이냐, 왜 내 눈엔 보이는데 네 눈엔 안 보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왜 안 보이냐,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가끔 아이들한테 장난 삼아서 야, 책 덮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사면체 한번 그려봐. 정사면체 한번 그려봐. 그러면 정사면체는 이렇게 그리죠.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4개가 붙어가지고 완전 대칭형의 도형, 입체 도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모든 면은 정삼각형이야, 모든 면은. 근데 평면에다 입체를 그릴 거기 때문에 뒤틀려서 보이지. 근데 이걸 우리 눈에 보이게끔 네가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시켰을 때 이건 언제 나오죠?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스 정리에 나옵니다. 입체 활용해서 정사면체가 등장하는 건데, 이거를 못 그리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85% 이상이에요. 이 정사면체 못 그리는 애들 85% 이상이라니까. 이유는 뭘까요? 내 눈엔 도형이 왜 안 보이고 왜 안 그려질까? 그 이유가 연습할 때 안 그려봐서 그래. 이거 확실해요. 안 그려봐서 그래. 아니, 책을 보면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도형이 컴퓨터로 이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라 그러면 여기다가 끄적끄적 대고 있다고. 여기다 끄적끄적 대고 있는 거야. 계속 풀고 풀었다 지웠다 풀었다 지웠다 계속 그 난리를 치고 있다고. 나중에 이거 지우개를 하도 지워가지고 떨어져요. 이런 애들은 대단한 애지. 그래도 지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선생님 뭐라 그러죠? 도형이 네 눈에 보일 거면 직접 그려봐라. 제발 저 책 쓰지 말고 책에 있는 그림을 연습장에 그대로 옮겨 그린 다음에 거기서 처리해라. 문제 틀리면 그거 지우지 말고 그 밑에 다시 그려라. 애들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지. 아, 선생님 그냥 여기다 하면 되는데 이거 왜 다시 그리라고 하고 다시 그리라고 하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유가 있죠. 자기가 그려봐야 도형이 보이는 거야. 자기가 그려봐야. 아니, 상상을 하셔야 돼. 상상을.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랍니다. 그럼 이 생각해봐. 입체 공간에서 어떤 P점이 있는데 삼각형 ABP의 넓이가, 요 길이가 지금 6이거든. ABP의 넓이가 12가 되게끔 하는 P는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건데,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12가 될 거면 이 높이가 4인 쪽에 점들은 다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데, 밑으로도 있고요. 입체라 그랬잖아. 얘가 원통형이 이렇게 있다면 이 원기둥 안에 있는 어떤 점이라도 가능하죠. 넓이가 12가 되게끔 가능하지, 그지? 근데 이게 연습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개념 하나도 없어요. 원기둥 모르는 거 아니고,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습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도형을 최대한 많이 그려보시고, 문제 풀 때 그 도형, 책에 그려진, 컴퓨터로 그려진 그 그림을 쓰지 말고 자기가 직접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도형 이거 뒤틀려져 있다니까. 입체야. 이거 평면에다가 입체를 그리면 길이 관계 전혀 안 맞는다고. 뭐라 그래? 이거 재 가지고 비례식으로 문제 풀 생각을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머리로 봐라. 마음으로 봐야 된다. 눈으로 봐봐야 다 틀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도형에 대한 기본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마무리를 지어 놓는 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아, 왜요? 내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고1 때 도형 파트 정말 찌끔. 수원에서 도형 파트 개념적으로 찌끔. 미적분쯤 갔는데 도형 문제 이제 모의고사 풀어보면 도형 문제가 함수랑 연계되거나 수열과 연계돼서 아까처럼. 그니까 도형을 다이렉트로 풀어야 되는 건 6개가 안 돼요. 근데 도형이 함수랑 연계되는 문제까지 포함하면 15개가 된다니까. 수능 30문제 중에서. 근데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 우리가 도형이 계속 안 보이는 이유는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그려봐라. 첫 번째 그려봐라. 그 다음에 도형의 성질이 나오면 증명해봐라. 과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문제가 읽혀. 과정을. 그리고 요새 트렌드는 어때요? 문제에서 도형을 주나요? 그냥 글로 줘요. 문제를 글로 주면 그게 그림을 직접 그려야 된단 말이지, 그게. 요새 문제 다 그래요. 절대로 도형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줘 놓고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어라, 학생들한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본 그림을, 글로 해석해서 본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한 다음에 그려내다 보면, 그려놓고 구체화 시켜봐야 그 다음 상황이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이거 아쉽거든. 되게 아쉽거든. 사실 뭐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함수에서 그래프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학부모님들 보고 계신다면, 우리 아들, 딸,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 20명밖에 안 돼. 걔들 중에 80% 정도는
함수 그래프 문제 풀 때 안 그려요. 그림 안 그려요. 학생아, 너는 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네 연습장을 봐라. 이 연습장에 다 함수 파트인데 그래프가 하나도 없네. 전부 대수식으로 풀고 있네. 그럼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 문제는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는데 왜 그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그 다음 상황으로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약속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약속할 수 있는 거는 기본 도형, 수능에 연계되는, 우리 내신에 연계되는 모든 기본 도형, 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로 배우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여기가 정말 많지 않아요. 거의 중학교, 초등학교 도형을 가지고 고등부에서 연계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수능에 안 나오는 공식 이런 건 깔끔하게 다 잘라버립니다. 최근에 몇 개년 나왔던 공식들 증명하는 거, 뭐 바라보는 거, 그림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줄 생각이야. 근데 이것도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겠죠. 저런 건 없어요. 고등부는 강제로 해서 되진 않습니다. 강제로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얘한테 좀 먹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스스로 하는 애가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강제로, 폭압적으로 얘가 그걸 머릿속에 넣게끔 도와주십시오. 우린 그런 거 못해. 못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단 한 명의 학생이 우리 강의를 계속 듣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강의 계속 지속할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기본 도형부터 수능에 연계되는 모든 도형을 할 겁니다. 최대한 따라와 주시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도형이 늘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려보시고 성질을 증명하세요. 이게 훨씬 중요해. 쓰잘데기 없이 문제 도형, 똑같은 도형 3000개씩 풀어봐야 모르는 도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수능에서는 모르는 도형이 나올 겁니다. 장기적으로 3년을 바라보고 도형 강의 들어가는 거니까 초반에 이렇게 하다가 뒤처지는 학생들이 80% 이상이겠죠. 20명이 있다. 그 중에 안 들어도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15명이 해야 된다. 그 중에 다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다 해서 기본 도형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왜 이걸 따로 하냐면 진짜로 함수부등식, 수열 이런 거 하다가 도형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부가적으로 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은 저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수학을 하루에 3시간 한다면 꼭 하루에 30분 정도를 어디를 떼서 줘야 될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점심 먹고든 저녁 먹고든 꼭 30분 확보하셔가지고 기본 도형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 나중에 아까 그런 도형들, 선생님 보여줬던 도형들이 나왔을 때 그냥 좌절만 하는 거예요. 좌절만 하는 거야. 1, 2등급들 빼고 3등급부터 그 아래로는 전부 다 그런 상황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하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반드시 한 번만 더 반드시 그려보고 증명해 보십니다. 그럼 도형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 눈에 어느 순간부터 보이게 될 거고, 아까 많이 보여줬던 그 고난도 기하들, 사실 고난도 아니에요. 기본 문제들인데 걔들을 우리가 뭐 지수로그를 배우고 미적분을 배웠는데 도형 때문에 문제가 됐어,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지 않기를,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도형 강의 하는 거니까 요 두 가지를 안 해서 우리가 도형이 약해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도형 쪽은 테크니컬하게 문제 푸는 파트가 아니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